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차이가 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 소유권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재산권 자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데 자신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보장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또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재산권이 생겨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고 헌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은 개인인 국민이 되겠죠. 개인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사유재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하고 이제 좀 영어 단어를 일반적으로 개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영미법상의 제도였고 그래서 얼로디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거 영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미국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원래 얼로디얼 시스템 여기에서 온 것이고 지금은 이 말로 통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개인에게 어떤 소유권, 어떤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냐. 이것이 과거에 군주주권 시대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주권주의 시대이고 헌법주의 시대이니까 누가 무엇을 부여해 준다가 아니고 국민에게는 무엇이 있다 없다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규정 형식이 바뀐 것이죠. 상하 관계가 바뀌었다. 왕이 하사하던 시대에 생겨난 그 사유재산 제도의 그 출발이 그때 시작됐으니까 그러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헌법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것이다. 이러한 그 사유재산 제도를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등 공권력 그리고 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재산 소유 방식,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사유재산 제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영국으로 가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단순 봉토권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달한 것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처럼 헌법주의 국가이죠. 성문헌법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5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용을 위하여 수용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미국도 우리처럼 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구나. 소유권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결국은 사유재산 제도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헌법 조문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대개 19세기 말 정도를 전후해서 그때 형성된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 헌법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또 이러한 성문법 국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념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것이 어떤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혹은 전통에 의해서 이것을 규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는 헌법 질서로 이미 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자리 잡힌 채로 70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 혹은 소유권에 대한 것, 또 의회주의, 그것은 조금 건너뛰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용한다든지 우리가 이 국가 내에서 국민으로서 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헌법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좀 더 무엇이든지 더 명백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첫째, 이러한 재산권을 향유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보장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복종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장을 할 것인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먼저 내용을 보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법률로 정해서 법률이 정한 만큼 보장한다. 그러면 한계에도 있다고 했는데 한계 안에서 보장한다는 뜻인가? 그것도 그렇다. 법률로 정해서 그 법률이 정한 한계 안에서 보장한다. 바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유권 절대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 재산권 절대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헌법에서 그 한계도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이지 무제한 절대적 보장 이것은 없다. 그것을 바로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소유권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보장이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운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면 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것 또한 바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